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학년 조선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 임상심리학 과목 76번부터 80번까지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6번입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내담자와 치료를 진행하는 기간에 내담자 가족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했다면 어떤 윤리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유능성이란 상담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 지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중관계, 이것은 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3번, 전문적 책임은 상담자는 전문적 기초 위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범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 타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과 사생활을 지켜주고 각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봤을 때 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중관계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77번입니다. 심리평가를 시행하는 동안 임상심리사가 취해야 할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행동관찰에서는 비일상적인 행동이나 그 환자만의 특징적인 행동을 주로 기술한다. 2번, 관찰된 행동을 기술할 때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평가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행동을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4번, 심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외모나 면접자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방식 등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3번을 봤을 때 평가 보고서에는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보다는 이 1번의 예문처럼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나 특이한 행동, 혹은 반응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77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78번입니다. 임상적 평가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먼저 임상적 평가의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는 진단적 분류입니다. 이 진단적 분류라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내담자의 성격에 대해 폭넓게 평가하는 것이고, 진단적인 분류보다는 풍부한 내담자의 특징, 이 특징 안에는 강점, 약점, 적응 기능, 사회적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3번, 세 번째는 치료 계획입니다. 이 치료 계획이라는 것은 진단적 평가와 기술적 평가는 치료 계획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진단적 평가와 기술적 평가라는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2, 1, 2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입니다. 이 예측은 인간 행동에 대한 예측, 예후, 미래 수행, 위험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종 인사선발에서 사용되지만 폭력, 자살의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봤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심리 본질의 발견입니다. 다음은 79번입니다.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법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행동연쇄란 행동에 대한 일련의 순차적인 반응을 분석하여서 자극과 반응의 연결 과정을 통해 행동 수정이나 행동 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큰 경제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의 원리를 활용한 기법으로 특정 행동을 직접적 강화 인자를 사용하여 강화하는 대신에 토큰으로 보상하였다가 후에 내담자가 원하는 다양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에 3번 과잉교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제로 지게 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지나칠 정도로 반복하여서 시행시킴으로써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흘린 경우 단순히 흘린 음식을 치우는 것을 넘어서서 바닥 전체를 닦게 하거나 물건을 어지럽힌 경우 그것을 제대로 놓을 때까지 반복해서 정리 행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주장 훈련입니다. 이 기법은 분노나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지나치게 겸손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행동 목록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이 1, 2, 3, 4번을 봤을 때 아동이 바람직하지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법은 3번 과잉 교정입니다. 다음은 80번입니다. 행동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행동평가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 행동평가란 행동을 선행하는 사건과 행동을 수반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의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심리평가 기법의 한 종류입니다. 행동평가에서 이 행동의 의미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표집이고 정확한 목표 행동 기술을 통해 직접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자, 여기 3번에 보면 법칙 정립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칙 정립적 접근이라는 것은 다수의 개체들 사이에서 얻는 자료를 종합함으로써 보편적인 법칙들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의미하며 이것은 즉 개인차보다는 일반적인 행동 원리를 발견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개인의 집중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개별 기술적 접근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행동평가와 거리가 먼 것은 3번 입니다. 네, 이것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